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로핏을 공동 창업하고 또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빈준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회사 그리고 기술과 제품들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과 제품을 활용해서 뇌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어떻게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또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떻게 또 저희 기술과 제품이 작동을 하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뉴로핏은 AI 기반의 내영상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제품군들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영상 진단 솔루션들을 병원에 공급하고 있고 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관련된 세 가지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이런 진단 보조 솔루션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빅파마나 아니면 바이오테크 회사들의 임상시험에 저희 영상 분석 기술들을 활용하고 또 임상시험 효율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분석 서비스, 이미징 CRO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중순부터 이 전기 뇌자극 치료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서 네, 이제 실제로 올해 7월부터 뇌졸중 재활에 저희 전기 자극 치료 기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회사에 가장 많이 상용화가 돼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뇌영상 진단 솔루션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저희 제품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 MRI 영상과 그리고 펫 영상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데에 저희 AI 솔루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사례와 또 비즈니스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츠하이머병 자체에 대해서 먼저 좀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이 이제 인지 기능이 문제가 발생하기 10에서 15년 전부터 이 뇌에 아밀로이드나 아니면 타우 단백질 같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뇌에 신경세포들을 파괴하면서 이제 신경퇴행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지 기능이 손상되고 이제 치매로 전환되는 이런 굉장히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진행 과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지 기능이 문제가 있다면 인지 기능 검사를 해서 실제로 인지 기능이 정말로 문제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판단을 한 뒤에 이 인지 기능의 손상 원인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MRI 검사와 펫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에서는 이런 주요 영역들의 비정상적인 굉장히 급격한 위축이 특징이고 그리고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밀로이드를 염색시켜서 실제로 아밀로이드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병적인 수준으로 쌓여 있는지를 통해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MRI에서는 이제 인지 기능이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요 영역에서의 급격한 위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이제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뇌가 위축되는 이런 것들이 인지 기능이 손상되기 전부터 반드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인지 기능이 있을 때에 이런 위축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의료진들께서 특히 영상의학과 그리고 이제 신경과나 정신과 임상의께서 이렇게 MRI 영상들을 보고 특히 해마 영역에서의 이런 위축들을 이제 위축의 정도들을 경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MTA 스케일이라는 그 뇌의 이제 축뒤엽과 그리고 해마 관련된 영역들의 위축의 이 정도를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이제 몇 점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케이스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위축의 패턴들이 보이고 위축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의료진들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지금 굉장히 이제 진단에서의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제 이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병으로 확진이 되고 54세부터 56세까지 3년 동안 이제 MRI를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는 해마의 위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노란색 원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해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검은색이 이제 비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그 빈 영역들이 넓어짐으로써 이제 해마의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3년 차 됐을 때보다도 1년 차 이제 처음 MRI를 촬영했을 때 이것이 위축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가, 병적인 위축이 있는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위축을 판단하기 쉬울 수 있지만 초기 단계일수록 이런 비정상적인 위축, 특히 경미한 위축을 찾아내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이렇게 흑백의 MRI 영상으로 이제 시각 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가 내 영역들을 100개 이상으로 구분을 한 뒤에 각각의 영역을 1mm 단위로 정밀하게 부피를 측정을 해서 동일한 연령과 성별 대비했을 때 이 부피가 정상 표준 범위보다 이제 그 정상 표준 범위에 들어가는지 혹은 얼마나 낮은지를 통해서 이제 부피가 실제로 작다, 이제 위축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정확한 분석 결과들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과 더불어서 수치적으로도 실제로 부피가 작은지 아닌지 이러한 결과들이 모였을 때 이제 위축의 패턴 그리고 정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매가 이제 어떤 종류의 치매가 발생을 하였는가 혹은 이제 치매인지 아닌지를 감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를 보면은 특히 이제 MRI를 첫 번째 촬영한 단계에서는 이제 비정상적인 위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였지만 이렇게 저희 분석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3년 차에서 이미 육안으로도 보기에 위축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MRI 촬영 단계에서도 육안으로보다 훨씬 더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정상 범위보다 확연하게 많이 이제 부피가 작고 이미 위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정확한 수치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위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상 범위인지 그리고 또 치매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츠하이머성 치매인지 이제 비알츠하이머성 치매에 해당하는 전두측두엽성 치매나 혈관성 치매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MRI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위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확진을 검사하는 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아밀로이드 펫 검사가 이제 전 세계적인 확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검사의 경우에는 이 아밀로이드를 염색시켜서 이제 일정한 그 방사성 물질을 이제 주사 통해서 이제 주입을 시켜서 아밀로이드를 염색시켜서 이렇게 영상화를 하는 기법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흑백의 이미지로 보거나 혹은 이제 컬러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미 적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쌓였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애매모호하게 쌓였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고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내 영역마다 아밀로이드가 마치 몸무게처럼 이제 마치 인바디처럼 인바디를 쟀을 때 이제 근육량은 어떻게 분포해 있고 이제 지방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듯이 이 저희 AI 기술들을 통해서 내 영역들을 정밀하게 구분을 하고 각 영역마다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수치를 통해서 마치 몸무게 재듯이 이제 정확하게 측정량을 환산을 이제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이제 아밀로이드가 정상인지 혹은 병적인지 이제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이런 이제 과학적인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번거로운 작업들이나 아니면은 거의 이제 8시간 이상 하루까지 걸리는 굉장히 긴 연산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모두 자동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아밀로이드 펫의 정량 분석이 초고속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단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단면을 통해서 이 아밀로이드가 음성인지 정상인지 혹은 양성인지 이제 병적인 알츠하이머 병인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 단면을 통해서는 이렇게 적은 경우, 많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해기학과 전문의께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은 없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애매모호한 경우들, 이키포컬 케이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아밀로이드는 쌓여 있지만 음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의 이제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스케일펫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단면으로 보던 것을 단면이 아니라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해서 알츠하이머병의 확진 기준인 이 뇌의 표면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D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명확하게 특히 애매모호한 경우에서도 단면으로는 이미 쌓인 것 같지만 이제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3D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표면에 침착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3차원으로 복원했을 때 이제 표면에 침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판독을 돕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센틸로이드 스케일이라는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0에서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통해서도 이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치매학회에서 센틸로이드 스케일 26점을 양성 그리고 치료제의 투약 필요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성에서는 1.5점 그리고 양성에서는 91점으로 26점 대비했을 때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특히 음성 MMO한 경우에서도 이제 이 세 번째 경우에서는 14점, 그렇기 때문에 26점보다 낮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경우에는 38점이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26점보다 높은 양성이라고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펫 영상도 단면으로만 보고 판단하던 것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하였을 때 얼마만큼 숙련된 해기학과 전문의와 일관된 일치된 진단을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실제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국내 상급 종합병원 해기학과 전문의께서 이제 시각적으로만 보고 판단한 결과랑 저희가 수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컷오프 밸류 이상일 땐 양성 그리고 이하일 땐 음성으로 구분했을 때 그 진단 결과의 일치율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질병이 있는지를 이제 양성을 맞춘 일치율이 94% 정도, 그리고 이제 정상임을 이제 맞출 수 있는 이런 일치율이 98%에 육박할 정도로 이런 정밀하게 환산된 정밀하게 측정된 이 수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임상적으로 유효하고, 또 숙련된 전문의 수준으로도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진단에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임상적인 결과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런 시각 평가를 통해서 진단을 하던 것을 이렇게 AI가 정확하게 수치들, 이제 부피나 아니면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대한 측정량 같은 이런 정량적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의료진들이 훨씬 더 효율성 높게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료진들의 전문성까지도 극대화해서 이런 의료 행위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술들이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그리고 연구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병원에서도 이런 AI 솔루션을 구매할 때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기존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위축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희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검진 상품을 이렇게 수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솔루션을 활용을 했을 때에 기존에는 이런 수술과 같은 행위에서 3차원 복원을 해서 이제 솔루션들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이제 3D MRI 수가가 있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MRI 수가가 적용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부피라는 3차원 정보를 활용해서 더 치매를 정확하게 이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더 이제 수익이 높은 3차원 MRI 수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제 FDA의 CPT3 코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이런 이제 의료 현장에서 AI 솔루션에 이런 도입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00개가 넘는 병원에 이렇게 솔루션들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수가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특정 과에서는 이제 특히 해기학과 같은 경우는 숙련된 전문의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뉴로 이제 뇌 영상만 판독하는 해기학과 전문의가 그 큰 병원에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 전문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저희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 제한된 의료진을 통해서도 판독 시간을 감소를 시켜서 이런 의료 행위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원격 판독에 의뢰하는 그런 숫자들을 줄임으로써 이런 병원들이 경제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저희 솔루션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이 치매의 진단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치료제에 어떻게 이런 AI 솔루션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이 이전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이 인지 기능이 퇴화되는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좀
그나마 이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치료 방법이었다면 2023년도 1월에 이제 인류 최초의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출시가 되면서 그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함으로써 이런 이제 병의 진행 속도를 굉장히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인지 기능의 소폭의 회복 이제 효과까지도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알츠하이머병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질환이라는 것이 치료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크게 다르고, 특히 치료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단의 중요성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병도 이제 치료가 가능해짐으로써 진단도 훨씬 더 폭넓게 그 중요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어떻게 얼마만큼 제거가 되는지를 더 이상 육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몇 % 감소했는지, 그래서 목표치만큼 아밀로이드가 제거되었는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에 당연히 살이 얼마나 빠졌는가를 거울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체중을 재보거나 더 정확하게는 인바디를 통해서 근육량은 얼마나 늘었고, 그리고 이제 지방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면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렇게 이제 육안 판독이 아니라 아밀로이드 제거 정도를 이제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전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희 스케일팻이라는 제품이 아밀로이드 팻에서 아밀로이드가 영역별로 내영역별로 얼마나 쌓였는지를 정량하라 하기 때문에 이제 진단할 때에 이런 양성과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이제 치료제 시대에서는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이제 저희 스케일팻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투약받은 환자께서 7개월 뒤에 이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이렇게 저희 이제 스케일팻으로 측정을 한 것인데, 100점 이상에서 이제 31점까지 아주 급격하게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아밀로이드가 감소되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수치를 통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붓기를 만드는 부종, 그리고 이제 미세출혈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이 투약 중단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 시험 과정에서 실제로 사망한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 환자들 모두에게서 이런 아리아라고 불리는 이런 부종이나 출혈 등의 이제 부작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나 아니면 한국식약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각 국가별 규제 기관에서 이렇게 치료제 투약 과정 중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월 2회씩 투약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몇 회 차에 MRI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투약 중에 이 아리아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고 일정 중증도 이상일 때는 투약 중단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권고사항들,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의료진들이 이제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보다도 더 많이 MRI를 촬영하는 지금 그런 이제 행위들이 지금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치료제 부작용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중증도들은 단순히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종의 크기가 몇 센치인지 혹은 출혈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크기나 개수 같은 정량적인 수치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의료진들께서 이제 영상을 시각 판독을 많이 했다면, 이제 치료제에서 특히 중증도 판단에 치료제 부작용의 중증도 판단은 더 이상은 육안 판독으로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드시 수치적인 것들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따라서 이렇게 중증도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이제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투약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AI 솔루션이 어떻게 이제 부작용들을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전에 촬영했던 이제 MRI 그리고 가장 최근에 촬영했던 MRI인데 이 하얀색이 부종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부종이 얼마만큼 넓어졌는지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제 육안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AI가 이렇게 이제 이전에 찍혔던 MRI들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찍혔던 MRI를 비교를 해서 이제 이 병변이 줄어들었는지 기존의 병변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새로 발생한 병변인지를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병변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병변에서 얼마만큼 커졌는지 줄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증도 판단의 기준인 가장 큰 부종의 크기도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중증도에서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테면 이제 병변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부종의 크기가 이제 5cm 보다 작은지 혹은 큰지에 따라서 중증도 기준이 달라지고 또 투약 중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출혈입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뇌 미세 출혈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미세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십 장의 MRI 단면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그 개수를 세줘야 됩니다. 물론 숙련된 의료진들께서는 이런 단면들을 보고 미세 출혈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수십 장의 단면에서 미세 출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개수를 세워주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고 또 놓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AI가 이렇게 수십 장의 단면에서 AI가 완전하게 자동으로 모든 단면에서 이제 미세 출혈들을 검출을 해서 어느 영역에 미세 출혈이 발생했고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숫자를 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부터는 이제 투약을 중단해야 되는 이제 4개부터는 상관없지만 5개부터 1개 차이로도 이렇게 투약 중단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AI 솔루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I가 이렇게 이제 이전과 그리고 현재의 영상을 비교를 해서 그래서 새롭게 발생한 미세 출혈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근데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 점이라고 모두가 미세 출혈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검은 점들이 있지만은 미세 출혈이라고 표시를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렇냐면 이제 AI가 이제 출혈인지 혈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혈 같은 경우도 혈관 같은 경우는 여러 단면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점이 선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AI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패턴을 인식하고 또 이제 혈관의 주요 위치들을 이미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혈과 혈관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치료제 시대가 되면서 진단에서도 이제 이전에는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치매 환자에게서는 굳이 부종이나 출혈 같은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 치료제를 투약하면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이런 새로운 의료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이 치료제를 투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AI 솔루션이 여러 가지 영상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이 치료제의 투약을 결정을 하고 또 투약 중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료진들이 이런 새로운 의료 행위를 할 때에 상당히 효율성이 증가를 할 수가 있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증도 판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새로운 의료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는 절대로 육안으로만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처방이 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지금 빠르게 이런 치료제를 위한 영상 솔루션들이 지금 이 의료 현장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저희 이제 치료제 영상 분석 솔루션 뉴로핏 아쿠아 AD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혁신 의료 기술 선정이 되면서 기존의 영상 판독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 뉴로핏 아쿠아 AD를 활용해서 특히 이제 뇌 미세 출혈을 찾을 때에 이제 비급여로 청구해서 추가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효율성도 높이고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안전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 수익의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저희 제품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내 영상 솔루션들을 이제 병원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존 제품들을 이용해서 특히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료 솔루션들이, 의료 기기가 한번 병원에 도입이 되고 나면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도입이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보통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한번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혹은 이제 구독료 방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제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약회사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임상시험을 할 때에 일관되게 그리고 더 과학적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병원에 판매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프로젝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매출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미징 CRO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제 단발성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신약 개발의 임상시험이 성공을 했을 때에 그 약물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 보급이 될 때는 이렇게 임상시험에서 환자를 선별하고 또 치료 효과를 분석하는 저희 솔루션들이 동반 진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국내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사 아리바이오의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한국, 중국, 미국, 유럽 여러 국가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발사가 원하는 환자들을 여러 병원들이 일관되게 이제 환자들을 선별을 해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이 임상시험의 성공률에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환자들을 등록을 할 때 저희 스케일팻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이제 센틸로이드 스케일, 30센틸로이드 스케일 이상일 때 환자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하게 수행되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특히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이 개발사가 원하는 기준으로 일관되게 환자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임상시험의 성공률까지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미징 CRO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환자 등록에 저희 솔루션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이 임상시험이 성공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시판이 됐을 때는 그 진단 목적으로도 저희 솔루션이 이제 같이 동반 진단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영상 분석 기술들 이용해서 이런 영상 솔루션들, 진단 솔루션들을 병원과 빅파마 이제 그리고 바이오텍 회사들에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런 저희 내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한 치료 설계 기술을 확장해서 이 치료 기술까지도 지금 현재 이제 의료 현장에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은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전기 내자극 치료술입니다. 그래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기 내자극 치료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이제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수술적 이 수술적 뇌 자극술부터 해서 그래서 ECT 혹은 이제 최근에는 이런 TMS 같은 비수술적 뇌자극술까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굉장히 손바닥 크기만큼, TMS는 사람 몸통만큼 큰데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극을 할 수 있는 이 TDCS 경두계 직류술까지도 지금 발전을 해서 이제 저희가 특히 이 TDCS라는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TDC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기기에서 두피에 이제 머리에 이 두피에 이제 전극을 부착해서 전류를 흘림으로써 이런 비정상적인 뇌 기능을 조절하거나 혹은 뇌의 자연적인 치료 효과인 뇌 가소성을 촉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TDCS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두피에서부터 이제 간접적으로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뇌에서 어떻게 전류가 흘러서 어디에 자극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 사람이 감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전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사람이 만지게 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져서 이제 감전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뇌가 결국은 뇌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뇌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뇌를 복원을 한 뒤에
뇌라는 전도체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DCS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의 뇌인데요. 동일한 위치에 붙여도 이렇게 자극되는 정도가 목표 영역마다 이렇게 자극 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뇌 모델링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복원을 해서 이런 자극 효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특히 이제 뇌 자극술 TDCS가 어려운 점은 사람마다 두뇌 구조가 달라서 동일하게 자극을 해도 어디에 얼마만큼 자극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특히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이나 혹은 이제 경색을 통해서 이렇게 병변이 발생을 했을 때에 이런 병변에 따라서 이 자극 효과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수술적인 자극에서는 사람의 두뇌 크기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뇌졸중의 병변 위치와 크기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극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치료 계획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뇌 MRI 영상에서 이 환자의 두뇌 구조 정보를 추출을 하고 또 병변의 이제 병변까지 추출을 해서 실제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컴퓨터 뇌 모델로 복원을 한 뒤에 자극을 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목표 영역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최적의 전극 부착 위치, 치료 계획까지도 이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동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극했을 동일한 뇌에서도 어떻게 전극을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 영역에 2배 가까이 자극 효과를 줌으로써 이 이제 TDCS 비침습적, 비수술적 전기 자극술의 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세계적으로는 최초로 이 뇌졸중 환자의 이 상지 재활, 상체 재활 치료에 전기 자극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혁신의료 기술 선정을 받아서,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이 뇌졸중 환자의 상체 재활 치료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뇌졸중 환자들의 상체 재활 치료에는 일반적인 작업 치료만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었다면, 완전히 새로운 이런 신경 재활 치료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런 뇌졸중 환자의 이제 회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특히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실한 기능을 최대한 많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경우에도 이런 신규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좀 경제성까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이런 새로운 이제 뇌자극 치료, 뇌졸중 재활, 전기 자극 치료가 지금 의료 현장에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회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은, 단순하게 이런 영상 솔루션, 진단 솔루션은 진단에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기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이런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기, 그리고 치료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소모품, 이렇게 이제 매출원이 다각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의료 AI 솔루션과 좀 더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한 안정적인 지속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기기를 이제 대량으로 판매를 하거나 또 이제 매 회마다 소모품이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가 돼서 이제 매출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의 확장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존의 내영상 분석 기술들을 단순하게 진단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병원의 의료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까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매출들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런 내영상 분석 기술들이 확장이 돼서 치료 설계, 그리고 이전에는 치료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던 이런 전기 뇌자극술에 적용해서 이 치료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이제 실제로 이제 급여화 단계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진단과 치료까지도 이제 가능해졌고, 또 굉장히 다양한 적응증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동일한 기술들도 계속해서 좀 매출 확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